자, 이번에는 알리아스의 셀렉트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아스는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좀 있거든요. 메뉴 속성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다던가 큰 오브젝트 단위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어요. 선택하는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브젝트 선택하면 오브젝트 단위 하나로 모든 메뉴든지 크게 하나로 봐서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커브든지 다 가능하고요. 지금 요거는 제가 그룹을 해놨는데 그룹을 누르게 되면 그룹도 오브젝트 단위 하나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이게 그룹한 게 선택이 되죠. 그룹은 어디서 보느냐면 에디트의 그룹, 언그룹. 그래서 그룹을 하게 되면은 요걸 이렇게 선택하면 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오브젝트 단위 선택이 되죠. 그리고 피봇이 그렇죠? 여기 아까 두 개 있었는데 하나를 원점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언그룹 하게 되면 언그룹이 이렇게 되고 각자 이제 오브젝트에서 피봇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부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브면 커브, 서페이스면 서페이스, 컨스트럭션이면 컨스트럭션 없어, 쉘이면 쉘, 메쉬면 메쉬, 섹션이면 섹션 이런 식으로요. 컨스트럭션 오브젝트는 플랜이나 이런 벡터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좌표를 잡을 수 있는 쉘은 솔리드 데이터, 메쉬는 역사기 할 때 이제 메쉬 데이터. 그 뭐냐면 폴리곤 데이터로 트라이앵글 데이터라고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데이터. 그 섹션은 여기 이것도 역설계할 때 쓰는 거. 그다음에 라이트 뭐 아더스는 뭐 기타 라이트와 뭐 아더스 이런 거. 뭐 다른 모든 메뉴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서페이스만 선택을 해놓고 해보면 선택해보면 서페이스만 선택이 되죠. 커브는 선택이 안 되고 이것도 커브만 선택을 해놓고 해보면 커브만 선택이 되고 서페이스 선택이 안 되고 요거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셔가지고 요 마킹에 올려놓으시면 돼요. 마킹 올려놓으시면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CV 같은 것도 에디트 포인트, CV 포인트 이런 것도 적절하게 헐도 있고 이렇게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에디트 포인트 하면 에디트 포인트 선택이 되고 CV 선택하면 CV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무브해서 올리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긴 라인이 있죠. 이걸 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헐도 선택하시면 헐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 헐은 전체적인 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오잖아. 이게 선택이 다 돼요. 그죠? 헐은 이렇게 선택하면 쭉 하나가 선택이 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선택해서 이거 오브젝트 단위라서 그렇고 개별적으로 한번 선택해보면 CV를 이렇게 키시면 헐이 선택이 된 거죠. 전체적인 헐이 이렇게 그쵸? 여기 이렇게 쭉 하나가 아니면 이렇게 쭉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단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헐에서 좀 밑으로 내려간 단계는 CV 최소 단위 포인트. 그 다음에 뭐 커브라면은 EP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요 EP 포인트를 가지고 면을 만들면 요걸 갖다가 아이소팜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소팜이 생기는 거죠. 라인이요. 서페이스 라인. 거기 아이소팜이라고 합니다. 요 EP 포인트가 요 EP 포인트의 라인에서 면을 만들면 요 아이소팜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COS, 커버 서페이스, 트림하기에서 있는 것들 뭐 이런 옵션들 전반적으로 다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일단은 등급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생긴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서페이스를 하는 게 낫겠네요. 서페이스를 해서 선택을 해보면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그룹이 있더라도 서페이스는 그 밑 등급이기 때문에 하위 그 개념이기 때문에 서페이스 하나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그쵸?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다 보면 개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선택이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쭉 하다 보면 요건 선택이 되고 요건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죠? 버튼마다 이건 좀 다른데 각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다 되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리면 다 들어가죠. 요거는 첫 번째 마우스 버튼 맨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들어간 거고요. 요거는 중간 마우스 버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맨 마지막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에 대한 옵션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프리퍼런스에 셀렉션 옵션이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알리아스에서는 내가 찾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역시 막 이렇게 뒤지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뒤지지 말고 툴 로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템플레이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셀렉트라고만 찾아보세요. 찍어보시면 셀렉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건 너무 많네. 그러면 셀렉션이라고만 찾아볼까요? 셀렉 n 찾아보면 이렇게 좀 나오네요. 그쵸. 제가 찾고자 하는 건 요 셀렉션 옵션이었어요. 메뉴의 프리퍼런스의 셀렉션 옵션. 요 메뉴 프리퍼런스의 셀렉션 옵션. 그쵸, 여기 있죠. 요걸 메뉴바를 이렇게 탁 띄우시면 여기 셀렉션에 가는 옵션이 뜨거든요. 셀렉션 비헤이버라고 하나요? 이거? 비헤이버라고 하는데 이건데 레프트 마우스는 토글, 미들 마우스 버튼 애드, 라이트 마우스 버튼 이렇게 언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토글이나 여기 보시면 피크나 언피크나 토글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애드와 언픽이에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애드를 여기다 놓고 쓰는데 그리고 언픽을 여기 놓고 쓰고 가운데는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픽만 놓고 써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쓰면은 아까 보면은 한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겹쳐가지고 드래그하면 처음에 선택되는 게 딱 꺼졌죠. 애드는 뭐냐면 드래그하면 계속 드래그가 돼요. 이렇게 원래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었어요. 알리아스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도 들었는데 이 기능이 들어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 기능이 들어와서 상당히 유용해졌죠.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언셀렉트 할 때는 언픽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넣었다고 했죠. 이걸 이렇게 들어가면은 드래그 한 번만큼 선택한 게 해제가 됩니다. 요거는 CV에서도 동일해요. CV나 이런 것들에서도 동일하게 돼요. 한번 셀렉트하고 드래그 셀렉트하고 다른 공간에다 셀렉트 했을 때 언픽이 되는 게 왜 불편하냐면 오브젝트보다는 이 CV 선택하는 거에 문제가 많거든요. CV 선택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래그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겹쳐 있어가지고 요거를 딱 선택이 되면서 이게 다 꺼져버리면 CV 포인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작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이것도 설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뷰에서 하나 더 이제 볼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드로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드로우 프리시즌, 드로우 스타일. 드로우 프리시즌은 뭐냐면 이게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에서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요. 이걸 낮췄으면은 이게 각이지죠. 이런 정밀도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1로 올리면 탱탱하게 들어가고요. 근데 이거는 1로 올린 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약간 시스템이 좀 무리가 가서 소위 말하는 이게 버벅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은 데이터는 상관이 없는데 큰 데이터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리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하드웨어 시스템이 좋으면은 다 소화를 하니까 그런 문제 없고요. 여기 보시면 그거와 또 하나 더 얘기드리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안티 알리싱이라는 게 있어요. 안티 알리싱. 안티 알리싱은 엣지를 갖다가 뭉개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하드웨어에서 안티 알리싱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깨끗하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되고요. 이거 지원을 안 하면은 꺼버리면 이렇게 약간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그렇죠. 요 드로우 프리시즌 값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안티 알리싱은 각을 계산하는 거고요. 안티 알리싱은 그래픽 카드 내에서 요걸 갖다 이렇게 뭉개주는 거예요. 안티 알리싱의 개념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도 동일하니까요. 그쪽에서 한번 공부하시는 분은 이론적인 문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와이어프레임 안티알리싱은 와이어프레임이고 쉐이딩 안티알리싱은 디아곤스 쉐이딩이나 뭐 이런 식으로 쉐이딩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글지글지글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것도 쉐이딩 했을 때 이걸 켜주시면 뭐 하이 정도로 하고 8x를 켜볼게요. 켜주시면 이렇게 지글지글 하는 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죠? 깨끗하게 이렇게 약간 뭉개진다고 해나요? 부드럽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끄면은 좀 지글지글하게 나오고요. 근데 요거는 그래픽 카드가 이 안티알리싱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해요. 요거는 더 아까 라인하고 다르게 오픈GL이라는 지원을 하는 그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전문가용 카드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름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카드들을 쓰셔야 요거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냐면 드로우 스타일. 여기 보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이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서페이스에 CV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시면 원하는 모양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 이렇게 동그랗게도 나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 옵션을 쓰는데 여기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커브에서도 분명히 이게 바꿀 수 있고요. 요 커브 보시면 있죠? 커브에서도 커브는 CV가 있고 EP가 있겠죠? CV는 CV 이렇게 바뀌고 CV도 이렇게도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CV는 요거 써요. 서페이스하고 좀 동그란데 달라야 되니까 요거 쓰고 그리고 EP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적당하게 바꿔 쓰시면 되고 섹션 데이터도 여기 있는데 요거는 역설계에 관한 라인들 그 다음에 시메트리 할 때 대칭했을 때 뭐 보이는 그 옵션을 뭐 대시로 할 거냐 점선을 할 거냐 솔리드 그냥 일반 라인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고 이런 것도 한번 켜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바운더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라인 굵기 바운더리 라인 굵기들 이거를 싱글 하면 싱글 그죠? 바운더리가 이렇게 싱글로 됐죠? 더블 하면 두께가 두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헐 두께도 정할 수가 있어요. 더블 하면 굵어지고 쿼드로 하면 더 굵어지고 근데 코드는 좀 무섭네요. 그냥 저는 싱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패치는 뭐냐면 이런 아이소팜에 아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패치라고도 하거든요. 솔리드면 솔리드고 닷을 닷을 주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은 이 패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아이소팜이고 그 패치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아이소팜 라인을 늘릴 수가 있어요. 패치 프리시즌이라고 있죠. 이거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아이소팜 라인이 이렇게 쭉쭉쭉 생기거든요. 이건 실제 라인은 아니고 가상의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EP 포인트가 여기 있는 라인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하면 솔리드 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소팜을 이렇게 끄시면 꺼지고요. 아예 다 꺼져 버리죠.
그리고 이거 켜지면 켜지고 뭐 이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패치 프리시즌을 하고 근데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드래그 해도 되고요. 넘버링 값에서 이거 0으로 그냥 누르시면 원상 복귀대로 들어가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헐, 그죠? V헐 요거 얘기해 드리려고 했죠.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하시면 솔리드 닷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다술이 되죠. 그리고 알리아스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CV나 뭐 와이서파면 Y라는데 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컬러는 가급적 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기본 세팅을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바꾼 게 뭐 있냐면 요 V혈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는 바꿨어요. 왜냐면 V혈이 다른 색깔로 있으면 좀 구분하기가 편하다고 할까? 그래서 하나 바꿨는데요. 그것도 얘기 드리면은 유저 컬러라고 있죠? 이것도 유저 컬러에서 모든 옵션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커브, 액티브 모델링 컬러에서 모델링, 액티브 모델링, 이거 선택하는 모델링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모델 컬러에서 커브는 어떻게 할까? 서페이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바꿀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바꾸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바꾸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윈도우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고요. 아니 윈도우 컬러 백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바꾸면 여기 흰색으로 나타나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인터랙트 모델이에요. 이거 V혈이 있죠? 이 V혈 정도는 바꿀만 하더라고요. 약간 이러니까 뭐 녹색 정도로 바꾼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조금 구분하기가 좋죠.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좋잖아요. 녹색은 이렇게 돼 있고 V혈은 이렇게 돼 있고 U혈은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가 좋아서 이 정도 바꾸고, 요걸 꼭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익스포트를 하셔가지고 꼭 세이브를 해주셔야 돼요. 유저 컬러를 저장을 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임포트 하실 때 보면은 샘플로 기본 컬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디폴트는 디폴트고 기본 컬러가 알리아스 뭐 이렇게 해서 카티아 쪽 기본 컬러 이렇게 맞춰가지고 샘플 컬러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알리아스 클래식 예전 알리아스, 요게 알리아스 7 이전이에요. 7 이전에 텍스트만 들어갔을 때. 예전에 알리아스가 7.5인가 7부터 아이콘이 생기고 그전에는 아이콘이 없었고 이게 다 텍스트였거든요. 그 이전의 컬러들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카티아 기반으로 뭐 ICM 서프 기반으로 뭐 스튜디오 95 이거 알리아스 95 스튜디오 95 기반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되고, 뭐 팩토리 세팅하면 팩토리 리셋 이렇게 딱 돌아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뷰에 가는 옵션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것도 적절히 세팅해서 쓰시면 아주 좋은 작업 환경이 되니까요. 뷰에 가는 옵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